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청송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78세의 이정순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랜 농사일로 굳어진 손으로 이불을 개키며 하루를 준비하죠. 정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지금은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가끔 내려오고 둘째 아들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준비한 뒤 뒤뜰에 있는 텃밭으로 향합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등을 정성스럽게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주고 저녁이면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고 옛 가요를 들으며 바느질을 합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40여 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막내딸 은주에 대한 그리움이죠. 은주는 정순의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딸이었죠.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특히 기타를 치며 자작곡을 만들어 부르던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당시 정수는 막내 아들 출산 후유증으로 몸져 누워 있었고 남편은 생업으로 바빴죠. 그 사이 8살이던 은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온 마을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세월이 흘러 정수는 은주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죠.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니? 정수는 종종 은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8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속 은주는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기타를 안고 자작곡을 부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주가 만든 그 노래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구슬픈 가락이었지만 희망적인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둘째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은주 이야기를 할 때면 함께 눈물을 흘리곤 하죠. 어머니, 누나 언젠가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의 아내 영희도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며 늘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정순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며 저녁에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은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죠. 특히 저녁 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을 때면 은주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은주가 직접 작사 작곡한 그 노래는 정순만이 알고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노래 속에는 어린 은주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정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이라 은주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가끔 정순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모두들 체념한 상태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정순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그랬던 것일까요? 동네 이장 김할아버지는 가끔 정순에게 말합니다. 정순이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게. 은주도 어디선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어머니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정순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것은 매일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젊었을 때 들었던 트로트나 민요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 시간만큼은 은주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순의 방에는 은주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작은 기타, 공책의 끄적인 악보들, 그리고 은주가 직접 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40여 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리하자고 했지만 정수는 완강히 거부했죠. 혹시라도 은주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면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기념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각종 공연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순도 손주들과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큰 행사라 마을 전체가 들떠 있는 상태였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잔치에는 여러 가수들이 와서 공연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구경이나 해보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은주 생각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수는 은주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은주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로 말이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손주들을 돌보고 저녁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보내는 평온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는 40년간 계속된 기다림과 그리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릅니다. 며칠 후 열릴 마을 잔치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잔치가 40년간 꽁꽁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맑고 높아 보이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고 곳곳에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꽃장식이 걸렸습니다. 정순도 아침 일찍부터 손주들과 함께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을 부녀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활기찬 시간을 보냈죠. 정순이 어머니, 오늘은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이웃집 할머니들이 정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은주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농악대 공연이 펼쳐졌죠.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정수는 민수 가족과 함께 무대 앞쪽에 자리를 잡고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농악 공연이 끝나고 이어서 마을 청년회의 사물놀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합창이 있었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순도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지만 무대 위의 아이들을 보니 어린 은주가 생각났습니다. 오후 4시경 드디어 외부에서 온 가수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큰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오신 가수분의 공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미라 씨의 기타 연주와 노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미라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기타를 메고 무대에 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정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 후 기타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수 윤미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구슬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목소리에 묘한 끌림을 느꼈죠. 미라는 먼저 몇 곡의 대중가요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이 잘 아는 노래들이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죠. 정순도 옛 추억이 떠오르며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곡을 부르려던 미라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곡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운 곡인데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노래예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기타를 다시 조율하더니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죠.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은주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40년 전 8살 은주가 직접 작곡해서 기타로 치며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멜로디에 실려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그곳에서 바로 은주가 만든 가사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게 부르고 있었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가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하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대 위에 미라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은주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만든 곡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였죠. 정순만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박수조차 제대로 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은주의 노래를 알고 있을까? 보육원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혹시 정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라를 자세히 바라보니 어딘지 모르게 은주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죠.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어린 은주를 연상시켰습니다. 미라는 이어서 몇 곡을 더 불렀지만 정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미라에게만 쏠려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나갈 무렵 미라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공연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집으로 가서 쉬세요. 민수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저 가수 말이야. 나는 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용기를 내어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미라가 기타를 정리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죠.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미라의 얼굴은 더욱 은주를 닮아 보였습니다. 아가씨,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라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아까 부른 노래, 그 노래 말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라고 했죠? 미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노래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운 곡이에요. 누가 지은 건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노래거든요.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육원.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은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미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미라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시야가 흐려졌고 가슴 속에서는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거든요.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 노래.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아는 노래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쉽게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미라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의자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미라의 따뜻한 배려에 정수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가씨는 언제 태어났어요? 정순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저요? 1983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1983년. 바로 은주가 사라진 해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1983년생, 고아원 출신, 그리고 은주의 자작곡을 알고 있는 여성.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랑이 집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거든요. 미라의 대답을 들은 정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구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간 간직해온 은주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8살 은주가 기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순이 사진을 미라에게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미라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죠. 이 아이는 누구예요? 왜 저와 이렇게 닮았죠? 사진 속 어린 은주와 지금의 미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내 딸이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사라진 내 막내딸 은주예요. 그 아이가 만든 노래를 아가씨가 부르고 있었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혹시 몸에 특별한 흉터나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어릴 적 넘어져서 왼쪽 무릎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무릎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은주야. 정순이 미라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내 딸 은주야, 엄마가 너를 찾았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잠깐만요, 할머니.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미라가 정순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그 노래를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순이 사진을 다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어? 그리고 은주만이 알던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어머니가 낯선 여성과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이 은주인 것 같아.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누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민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노래 이야기, 생년월일, 고아원, 흉터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민수도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민수는 미라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누나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죠. 일단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신기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할머니의 딸일까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자, 은주야. 아니, 미라 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확인해 보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럼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며칠 후에 다시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미라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미라가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음속에는 40년 만에 찾은 희망이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틀렸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어머니는 안다. 저 아이가 우리 은주야.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희망 때문에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은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와 헤어진 후 며칠 동안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미라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정수는 매일같이 은주의 방을 정리하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드디어 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며칠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안 될까요? 정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 미라는 이틀 후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미라를 맞았죠. 어서 와, 많이 기다렸다. 정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라도 어색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일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천천히 확인해 보자. 급할 것 없어. 정수는 미라에게 은주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간 그대로 보존된 방에는 은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작은 기타 악보들, 그리고 은주가 그린 그림들까지. 미라는 그것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기타, 미라가 작은 기타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미라는 무의식적으로 기타를 잡고 몇 개의 코드를 짚어봤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정수는 미라가 기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은주도 그렇게 기타를 잡았어. 똑같아. 정순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미라도 스스로 놀라며 기타를 내려놓았죠. 그때 정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라야, 우리 정확히 알아보자. 주민센터에 가서 기록을 확인해 보면 뭔가 나올 거야.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정순과 미라는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40년 전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러는 동안 정수는 대구에 있는 사랑이 집 보육원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과 통화하니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1983년에 이름 모를 여성이 8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맡기고 갔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윤미라였는데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기록을 보니 가정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나중에는 적응을 잘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자작곡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서 보육원에서 유명한 노래가 되었었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1983년 당시 기록을 찾았는데요. 이정수님 댁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네요. 딸 이은주, 당시 8세. 담당자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써놓고 숨겨둔 편지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고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수나 미안하다. 나는 내가 몸져 누워 있을 때 은주를 대구의 보육원에 맡겼다. 당시 우리 집안은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아이까지 해칠까봐 두려웠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은주에게 엄마가 아프니까 잠깐만 다른 곳에서 지내자고 했다. 은주는 울면서도 알겠다고 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고 나면 꼭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 그제서야 은주를 데려오려고 보육원에 갔더니 은주는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고 했다. 나는 정순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죄스러워서.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40년간 은주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 가슴 아파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몰래 보육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미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편지의 내용, 보육원에서 확인한 사실들, 주민센터 기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미라가 은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미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은주야. 정순이 미라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몰랐어. 미라도 정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품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순의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혹시 저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가요? 큰아들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도 많다고 해요.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인의 딸이 나타났다는데 진짜일까?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다니 뭔가 수상하지 않나? 마을의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미라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큰아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것은 미라와 정순이 만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우는 둘째 민수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민수야,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냐? 40년 만에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다고? 성우는 사업가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현실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성우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성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수한테 들어보니 어떤 여자가 와서 누나라고 한다면서요? 정수는 성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우리 집 재산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온 것 아니에요? 성우의 말에 정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어머니가 그것도 구별 못할 줄 아니? 분명히 우리 은주야.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봤나요? 단순히 노래 하나, 사진 하나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우의 논리적인 반박에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라가 정순을 만나러 집에 왔습니다. 성우는 미라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당신이 그 여자군요. 성우의 적대적인 태도에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라라고 합니다. 윤미라?
성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이름은 이은주인데 왜 성이 다르죠? 그것도 설명이 되나요?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들었어요. 제 원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성우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 편리하네요. 기억도 못한다고 하고. 성우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순이 중재에 나섰죠. 성우야,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 정체를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혹시 우리 집안 사정을 미리 조사해 온 것 아닌가요?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성우의 말에 미라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생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성우가 다그쳤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우연의 일치로는 안 됩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시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우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동네 이장 김할아버지가 정순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정순이 어머니 조심하게.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을 부녀회장 박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순이 언니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혹시 돈을 노리고 온 것 아니에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어디 말이 되나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정순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성우가 사람들에게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와서 누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으시네요. 성우의 말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라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순과 가족들이 갈등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그냥 사라질게요. 하지만 정수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은주야. 엄마가 다시 널 잃을 수는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확인해 보자. 정순의 눈에는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 민수만은 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형,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하지만 성우는 민수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속지 마. 이건 분명히 사기야.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우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여자와 만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도 들이지 마시고요.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성우야, 너무 심하잖니?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 망신에 재산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우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미라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갈등을 보니 더욱 힘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할머니의 딸일까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정순이네 집에 가짜 딸이 나타났다더라.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노린다더라. 정순이 할머니가 늙어서 속은 거 아니야?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라가 은주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흔들렸거든요. 내가 정말 맞게 판단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한 건 아닐까? 성우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로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성우의 말은 정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라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본능이 미라를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가족은 둘로 나뉘었고 마을 전체가 이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정순과 미라는 모든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후 정순과 미라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우도 함께 따라왔죠. 검사를 받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수는 확신에 차 있었고 미라는 불안했으며 성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거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여자와는 만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완전히 차단하시라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만약 가짜라면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히면 안 되잖아요. 성우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성우야, 내가 너무 심하다. 그래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하지만 성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성우의 계속되는 반대에 정수는 지쳐갔습니다. 미라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등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정수는 미라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오래된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 앞으로 쓰인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순아,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다. 은주를 보육원에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는 큰 빚이 있었다. 채권자들이 심하게 독촉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위협했다. 나는 은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부탁했다. 은주의 신원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출생 기록도 새로 만들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까지 바꾼 것이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빚을 다 갚고 은주를 데려오려고 했다. 하지만 10년이 걸렸고 그 사이 은주는 이미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정순아, 미안하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품어온 의문들이 모두 풀렸거든요. 남편이 은주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다음 날 정수는 성우와 민수를 불러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성우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누나를 보호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형제들도 이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DNA 검사 결과를 봐야 해요. 편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성우의 목소리에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미라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반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마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네 집안에 옛날에 큰 빚이 있었다더라. 그때 딸을 팔았다는 소문도 있었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개인적인 가정사를 모두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미라는 혼자 고시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라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머니의 딸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내일이면 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렸거든요. 제발, 제발 은주이기를. 정수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성우와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도 내심 미라가 진짜 누나이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어린 시절 누나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시원에서 혼자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죠. 만약 정말 할머니의 딸이라면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는 거겠죠. 새벽이 되자 정수는 은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40년간 그대로 보존해온 방에서 정수는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은주야, 내일이면 내가 돌아오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드디어 운명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4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과연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40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옷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민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긴장감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려서 음식을 삼킬 수 없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40년 전 은주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은주, 엄마에게 안기며 잠들던 은주.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미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도 밤을 새운 듯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정순을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수는 미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의사가 나타나 네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태풍 같았습니다. 정순의 손은 계속 떨렸고 성우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죠. DNA 검사 결과. 의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정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간 품어온 희망과 그리움이 모두 이 순간에 달려 있었거든요. 이정수님과 윤미라님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친모와 친딸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주야, 내 딸 은주야. 4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미라를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라도 정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단어,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라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내 은주야. 성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구나.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죠. 누나, 미안해요.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진료실에서 나온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과 충격 때문이었죠. 정수는 미라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집으로 가자. 내 방이 그대로 있어. 정순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요. 40년 만에 부르는 엄마 40년 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성우가 미라에게 사과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심하고 심하게 굴었어요. 성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라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어린 시절 누나와 놀던 기억이 조금씩 나요. 정말 누나가 맞는 것 같아요. 미라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어머니를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집에 도착하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딸이 맞았다는군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신기해라. 이장 김할아버지가 정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이 어머니, 정말 축하하게.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 마을 부녀회장도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이 언니 미안해요.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정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마을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미라를 40년 전 그대로 보존된 은주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기타 어린 시절 그림들, 그리고 옷가지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그대로 두었어. 정순의 말에 미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작은 기타를 들고 40년 전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작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정수는 40년 전 어린 은주가 부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은주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순이 미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성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성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40년 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죠. 은주야, 많이 먹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순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미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보육원에서의 생활, 혼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정수는 40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4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거든요. 미라의 말에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40년간의 이별이 끝나고 드디어 진정한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과 미라, 아니, 이제는 다시 은주라고 불리게 된 그녀는 매일같이 40년간 놓친 시간들을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은주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엄마, 이 고추 정말 매워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그 말 한마디에도 행복해했습니다. 40년간 듣고 싶었던 딸의 목소리, 40년간 보고 싶었던 딸의 웃음이 매일 곁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성우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은주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누나로 여기며 지내고 있었죠. 누나, 서울 구경 한번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성우의 따뜻한 제안에 은주는 고마워했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 누나와의 추억을 하나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예전에 누나가 저에게 기타 치는 법 가르쳐 주던 기억이 나요. 민수의 말에 은주도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랬구나. 민수야, 다시 가르쳐 줄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은주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DNA 검사 결과와 함께 40년간의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들 감동했거든요. 정순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4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다니. 이장 김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역시 다르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40년간 궁금해했던 뿌리를 찾았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엄마가 있고 형제들이 있잖니.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의 아내와 민수의 아내도 은주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모, 아이들이 고모를 너무 좋아해요. 기타 치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성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쁨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0년간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좋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은주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정순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누나, 마을에서 음악교실 같은 걸 열어보시는 건 어때요? 누나 기타 실력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은주는 그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성호도 지지했습니다. 누나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서울에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지지에 은주는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순과 은주는 단둘이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를 40년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엄마가 포기하셨다면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몰랐을 거예요. 은주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어머니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자식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 정순의 말에 은주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왜 저를 보육원에 보내셨을까요? 정말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은주의 질문에 정수는 남편의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널 사랑했어.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군요. 정수는 딸이 남편을 이해해 주는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순과 은주의 재회를 축하하는 마을 잔치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하했습니다. 정순이 어머니, 정말 축하해요. 40년 만에 재회라니 우리 마을에 이런 감동적인 일이 생기다니. 은주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만든 그 노래였죠. 작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그곳에서 노래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40년 만에 꽃잎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그 노래가 다시 곁에서 들려온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은주의 말에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도 정말 행복해. 4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제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정순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은주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딸이 돌아왔어.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간의 긴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정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은 이제 따뜻한 사랑과 감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순과 은주 그리고 온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이별은 끝났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 잔치에서 들려온 노래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